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을 새 혁신기구 수장으로 위촉을 했었죠. 근데 9시간 만에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사퇴를 선언을 한 건데요. 혁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상처부터 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일단 정치인이 되는 과정은 이 온몸이 발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정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파헤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래경 이사장의 경우는 뭐 불법과 비리가 있어서 이런 뭐 사퇴하신 건 아니고요. 자유인으로서 여러 가지 칼럼과 글들을 많이 기고하셨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자 자유인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발언이나 어떤 글들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하다 이런 평가신가요? 뭐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예. 아마 이제 이래경 이사장께서도 자진 사퇴하신 이유가 이 뭐 정치권에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험한 과정을 목도하시고 아무래도 자유인으로서의 이 본인의 모습이 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조각 단계에서 뭐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 후보자들의 과거의 발언이나 글들을 문제 삼은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당에서 혁신 기구의 수장이 되는 과정, 당의 시스템을 고치는 과정과 만약 뭐 외교안보 수장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공직자의 또 모습으로 보일 때는 다른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뭐 외교부 장관이 지나치게 친일 행각을 했던 것들이 밝혀지거나 이러면 문제이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그 보조를 받는 공당 아닙니까? 공당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이래경 이사장이 그 혁신기구 수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혹시 사퇴 전에 좀 상의가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전혀 몰랐고. 다만 이제 대표나 이 사무총장 등과는 뭐 당연히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요. 뭐 따로 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위촉 전에는 최고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었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하루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전에.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이제 그 위촉 사실을 이때는 뭐 내정 단계였겠지만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분을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 설명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이 갖고 계신 여러 이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민주화 원로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자유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뭐 사업도 크게 일구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히 거리를 유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호흡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도 뭐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 당의 혁신, 쇄신의 적임자가 누구냐만 봤지 다른 뭐 저희가 뭐 이 혁신기구의 장을 모시면서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뭐 과거의 행적을 뭐 낱낱이 뭐 밝혀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먼지털이식으로 검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불법과 비리가 있는 정도를 검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뭐 불법과 비리와는 별개로 이제 적임자냐라고 하는 것은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게 적임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이론은 전혀 없었습니까? 뭐 다소 조금 이 강경한 태도와 입장을 견지해 오신 분으로는 이해했으나 뭐 사실 이제
이 쇄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뼈를 깎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아주 온건하고 아주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과는 좀 더 결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래경 이사장을 위촉하기 전에 다른 분들을 타진했는데 다 손살에 쳤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 과정은 모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여쭤볼게. 지금 의원님이 당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혁신위원회는 계속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이 혁신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이제 역할 자체가 당 내에 불필요한 시스템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시스템들, 일상적인 정당의 이 발전 모델들을 고민하는 위원회였다면 네. 이번 쇄신기구는 이 여러 돈봉투 의혹 등을 통해서 이 드러난 현재 이제 좀 이 당 내에서 바꿔가야 될 부분보다도 오히려 좀 국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바꿔가야 될 쇄신 등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이번 쇄신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또 쇄신 의총을 통해서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정기국회 전에 좀 이 강도 높은 쇄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또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다시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맞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의원님이 네네.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혁신위원회는 당 운영과 관련된 혁신 방안을 짜는 기구고 이래경 이사장한테 맡기려고 했던 혁신기구는 당의 도덕성 강화 방안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혁신기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저희야 이제 일상적인 뭐 보통 이 정당이 발전하는 과정이 이 전당대를 앞두고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뭐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도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요. 네. 닥쳐서 하게 되면 뭐 항상 이 닥쳐서 하면은 뭐 이미 후보군이 가시화되어 있고 전당대 후보군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에 따라서 유불리 문제로 논쟁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은 좀 혁신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자. 라는 차원에서 생겨난 위원회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당 안팎의 현안으로 불거진 게 대의원제 폐지 여부잖아요. 아무래도 돈봉투가 필요한 이유가 만약 이제 그것도 사실관계도 봐야 됩니다만 예.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예. 사실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결국 1대 60표의 1인이 60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 지역위원장이 50명 대의원 기준으로 했을 때 권리당원 3,000명의 권한을 갖는 등의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쇄신 차원에서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의원제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위원장 맡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그 다른 혁신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저희도 논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1인 1표제를 시행하는 것과 표의 등가성을 조정하는 안으로 복수안을 제안 드렸고요. 예. 뭐 거기에 대한 토론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봅니다. 뭐 공론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공론화 차원도 할 수 있고 또 쇄신기구에서 또 제안하는 방식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쇄신기구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신 만큼 뭐 그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띄우려고 했던 혁신기구는 다른 분을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개인적 사퇴를 하신 상황에서 또 혁신기구의 필요성이 있고 또 쇄신기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또 보다 더 새로운 분을 또 잘 찾아서 또 모셔서 저희가 이 쇄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제 그 구상은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기구의 이제 그 수장으로 위촉한 다음에 이래경 이사장한테 전권을 줘서 그 혁신기구 위원들을 구성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였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뭐 위원 선정도 그렇고요. 의제 선정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관건은 그러면 이래경 이사장 사퇴했고 또 누군가를 그 위원장으로 앉히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이제 누군가 또 당연히 모셔야 되겠죠. 네. 그 관련된 이야기는 혹시 어제는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여기서 당명변경까지 그 검토할 계획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당명 변경은 모든 혁신위원회의 단골 메뉴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네 항상 검토하기 때문에요. 네
당연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근데 당명을 그렇게 자주 바꿔요, 도대체? 저희는 아직 그 당명을 자주 바꾸진 않았고요. 저희가 2015년 아마 15년 말쯤부터 해서 지금 거의 9년째 사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명이고요. 네. 오히려 그 과정에서 2015년 당시에 이제 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또 미래통합당으로 또 국민의힘으로 4번이나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쓰고 있는 동안만 국민의힘은 4번째 당명이기 때문에 뭐 그 질문은 국민의힘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민주당도 여러 번 바꿨죠 뭐. 아무튼 근데 물론 맞습니다. 네, 한국 정치에 좀 이거저거 떠나서 그냥 개인 의견으로 지금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필요하다면 당명 변경도 여러 가지 이제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이 개인이 노력할 때도 뭐 하다못해 머리라도 자르든 뭐 저희가 삭발이라도 하듯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선 정당이 삭발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결국 당명 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의지 가다듬기 차원으로 이해를 해달라. 뭐 포함해서 모든 논의가 뭐 꼭 그게 뭐 절대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위원장 맡고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뭐 검토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은 했지만 이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의제로까지 올라가서 공식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몇 가지 좀 다른 사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그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거 부당한가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언론의 중립성과 또 여러 이 공직자의 또 국회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까지도 제한할 정도,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정도의 성역인가. 헌법이 한동훈 장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봉투도 뭐 외통위원장, 뭐 소위실 등에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소위실은 공개된 장소거든요. 사실상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도 보좌진도 또 국회 사무처 이 입법고시 출신 공무원들도 다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서 돈봉투를 살포했다? 이런 정말 좀 허구맹랑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최강욱 의원 또한 당 법사위원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또 이 여러 가지 인사검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등록 초본 때문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당연히 언론사 MBC 차원에서도 여러 언론 보도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보도본부나 뉴스룸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기사들은 다 취재원을 다 밝혀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검찰 발로 보이는 여러 보도들도 모든 언론사를 다 수사해서 저희도 국정조사를 해서 취재원을 모두 다 밝혀야지만 만약 이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 알 권리가 보장되고 언론 취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 앞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이 보복 정치 사회, 공포 정치 사회가 계속 이렇게 민주당을 쓰러뜨리고 노조를 때려잡고 언론사를 쓰러뜨리고 이제 시민단체를 털고 본인들에게 반대되는 어떠한 발언도 모두 다 입막음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근데 그 의원님도 인사청문회에 이제 참여하신 바가 있잖아요. 많이 해봤죠. 예, 그 일단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올 때 의원실로 올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그러니까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의무상 내지 뭐 서약상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게 참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사 검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국회 이 속기록을 다 인사청문회를 다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부 이렇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질의한 부분들을 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질의하지 않고 언론사에 또 이렇게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이지만 언론사에 제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내용을 뽑아서 제보하는 거 말고 그
전달된 정부로부터 전달된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는 안 된다. 혹시 이런 서약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저도 확실하게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사항으로 남겨두고요. 지금 또 하나 당내 그 논란이 지금 정청래 의원 네. 그 과방위원장직을 맡았다가 이제 행안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던데 혹시 최고위원 단위에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최고위원회에서 좀 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의 정권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원내대표께서 이 여러 가지 원 구성과 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가급적이면 최고위원들도 발언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원구성 과정 또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그동안에 소위 관례라고 해왔던 부분들이 다소 좀 많이 누그러진 측면이 있어서 21대 국회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이미 통용되어 왔던 21대 이 과정과 이 기준들을 동일하게 21대 국회에서는 적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저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관례와 기준 또 관례라는 게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또 명확하게 하는 또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과방위와 행안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년씩 맡고 맞교대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1년을 맡고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교체해서 맡는다 합니까? 아니면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행안위원장을 맡는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합의상은 이 1년씩 맞교대한다가 여야 간의 이 합의상일 거고요. 다만 주체가 그러면 그 위원장입니까? 당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원칙상 국회법상 이 위원장은 2년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거나 뭐 이런 걸로는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사실 뭐 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을 쪼개서 1년씩 하는 것도 국회법에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굳이 입법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으로 이 의결하고 가는 건데요. 존중하고. 그래서 어찌되건 국회가 정하고 있는 2년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현재 현행법상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님 그 말씀에 따르면 2년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 1년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자면. 만약에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이 아니고 정무위원장이거나 산자위원장이셨으면 이런 논쟁은 없었겠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